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버팀목은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일으켜온 집념의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기업가 정신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리더와 함께하는 더 리더는 우리 경제의 기업가 정신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벤처 성공 신화를 이끌어온 주역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이제는 국내 대표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한 비트컴퓨터의 조현정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1983년 소프트웨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한국 최초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설립된 비트컴퓨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의료정보 산업의 성장과 역사를 같이 해온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을 더 리더에서 만나본다. 인터넷과 원격 의료기술을 활용해서 이제는 집에서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제에는 국내 대표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기업인 비트컴퓨터의 역할이 컸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최대 헬스케어 전문 기업을 목표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비트컴퓨터의 조현정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비트컴퓨터가 창립된 지 올해로 27주년 이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 시작을 이제 의료정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셨는데 지금 그게 되게 시청자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되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음에 그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사업을 어떻게 그 분야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내에 그 많은 IT 회사들이 있는데 27년 된 회사치고는 이 대중적이지 못한 저희 회사 단점이 하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료정보라고 하는 어떤 특화된 분야만 이제 한원부를 선택과 집중을 해왔는데요. 초기에는 모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험 환자가 발생하고 발생된 것을 수기로 이제 보험 청구를 해야 이제 의료보험공단이나 연합회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병원 경영에 자금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손으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컴퓨터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이제 의료계를 진출하게 된 이 계기가 됐고요. 그 뒤로는 뭐 시청자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는 병원에 가시면 이제 그 진료과에 가고 진료과에서 무슨 약을 받고 무슨 검사를 하고 했던 것을 슬립이라고 하는 종이에다 기록을 해주면 그걸 들고 원무과에서 그렇죠. 돈을 내고 예. 도장을 찍고 해당되는 검사실이나 약국에서 약을 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예. 그게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부 자동화된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OCS를 해서 Odd and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OCS 프로그램으로 다 대체를 시켜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어떤 병원의 경쟁력을 키워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EMR이라 해서 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그 차트에다가 진료 기록 내용을 손으로 다 써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조차도 완전히 없앤 겁니다. 없애버리면은 손으로 쓰는 것을 대신해서 컴퓨터를 입력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의료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럼 다음에 어떤 유사 진료를 하는 환자가 왔을 때 과거의 경험치, 과거의 데이터를 금방 불러낼 수 있는 거죠. 불러내서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오진율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가는 EMR. 최근에 와서는 뭐 유엘서, 지금 방금 멘트하셨던 그 유엘서 쪽이 있고요. 유비쿼터스 헬스. 네,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든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언제 있다. 어디서나 예. 그 진료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IPTV 상에서도 이제 그 원격 그 건강 상담뿐만 아니라 원격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도 하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창업 스토리를 보면은 대학교 3학년 때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한참 놀고 뭐 이제 다른 진로를 뭐 고민하고 이럴 때 바로 창업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독특하신 경험이시고 어떻게 창업을 그때 결심을 하게 되셨을까요? 우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했습니다. 연도가 1983년도인데요. 저로서는 이제 그 당시 대학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고민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평점을 높이고 그다음 영어 성적을 잘 봐서 대기업 가느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봤어요. 야, 대기업 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까? 차라리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창업의 길을 한번 가볼까? 그 창업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니까는 저 스스로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자본력도 그 당시 자본금 결국 450만 원으로 창업을 하긴 했지만 450만 원. 예. 자본력도 약했고 그다음 또 사회적 경험도 없었습니다. 직장 근무 경력이 없기 때문에 또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학생 수준에 생각할 수 있는 범위도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전통 산업, 그러니까 기존의 선배들이 쟁쟁하게 있는 시장을 뛰어들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뭔가는 선배들이 없는 시장,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시장을 찾아본 겁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했는데 어쨌든 27년 동안 뭐 부침이 심하다고 하는 특히 IT 또 더더군다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살아있는 자체만 보더라도 뭐 주변 사람 표현하기를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의료 정보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사실 의료 정보라는 게 제 추측해 보기로는 사실 병원 경영을 속속이들이 알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쪽을 선택을 하시고 또 그걸 어떻게 다 적응을 해 오셨는지요? 결국은 한 분야의 집중 선택에 대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의료인도 아니지만 결국 또 의료인이라고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병원 관계자를 많이 만나고 그다음 그분들이 뭔가는 해결하고 싶어 하는 어떤 갈망하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또 솔루션에 대해서 뭔가는 IT 전문가로서 접근해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오히려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았느냐. 제가 의료인이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뭐 어떤 특정 어떤 계파, 특정 학파에서 그러니까 구속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대중성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 참사적 시각에서 보셨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고 그 사람들 사용하기 편리한 걸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창업 초기에 2명의 직원들이 그 창업을 준비를 했는데 호텔방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계셨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창업을 이제 하기도 마음 먹었을 때 450만 원. 요즘 돈의 가치를 따지면 한 4,50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뭐 PC도 사야 되고 컴퓨터 책상도 사야 되는데 그런데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겨우 250만 원이에요. 지금 돈 2,500만 원. 지금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해서 2,500만 원으로 그 사무실을 얻는다고 하면 번듯한데 어찌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저는 그 일반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하루에 몇 시간 내에 그 기여를, 그러니까는 제 일에 그러니까 몰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요. 12시간을 넘기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출퇴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그런데 제가 만약에 호텔 방을 빌려서 하루에 일과를 보낸다고 했을 때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집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숙식을 다 한다고 하면은 17시간을 일할 수 있겠더라고요. 5시간도 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12시간을 우리가 1년을 따지면은 뭐 한 달에, 그러니까 그 1시간 1년에 한 달로 계산해서 보면 1년 12달도 살 사람이 1년을 17개월로 살 수 있다면 이 5달이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뭐 자본력이나 조직이나 사회적 경험이나 모든 것들이 약했던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 꾀를 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뭐 호텔이라고 하니까 뭐 침대 하나 덜렁이 있는 그런 조그만한 룸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스위트룸이라서 방 안에 방이 3개나 있었던 소위 말해서 그리고 뭐 돈이 제법 드는 그렇죠. 방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만한 규모의 사무실을 일반 오피스 빌딩하고 그래도 호텔 그런 그 스위트룸 빌린다고 하면 한 6배 정도 비쌀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는 6배 비싼 거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창업자들이 보면 초기에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싼 임대료를 인간은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밴드를 가요.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교통에 대한 불편은 일단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그 저는 효율성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따지면은 그러니까는 임대료가 다소 비싸긴 하지만 제가 출퇴근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또 아니면 또 주변 인프라가 좋다고 하면은 그런 건 오히려 작은 돈이다. 작은 투자라는 생각 가지고 감이 비싸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하지만 제가 얻을 가치를 생각하니까 결국은 비싼 것이 아니었었던 거죠. 정말 발상 전환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역발상,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기업을 성장시켜온 원동력이 또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새기고 계신 뭐 문장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뭐 태어날 때는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이었어요. 뭐 시골 집이긴 하지만 집 대점에도 한 2,000평이나 되는 큰 집이었거든요. 2,000평이면 네. 굉장히 큰 집. 근데 제가 중학교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앞서 있는 기술이 요즘 같은 IT에 해당될 텐데요. 그 RTV 라디오 앤 TV 그 수리 기술자 이것이 그 각광을 일으키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아주 빠른 시간에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였지만 인류 기술자 소리를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검정고시 거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과정상에서 제가 이미 이제 그 남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어렸을 때 어떤 그 집이 몰락을 통해서 학교까지 못 다녔던 그 시기 속에서 제가 어딘가 향후에 인생에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였을까? 여유를 가지면서 살까?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뭐 젊은 아이들 자주 그 덜먹이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젊어서 어떤 인생의 어떤 화려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젊은 시기엔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앞선 자에 뛰어날 우자에 뒤후에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 박자 쉬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나 능력을 키우는데 우선하는 것을 제 젊은 10대, 20대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도 있고 정보화 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결국은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EMR은 이제 많은 대세로서 이제 그 성분이 높고요. 최근 와서 이제 유헬스가 이제 그 새로운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도소에 이제 수인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는 사이에 보면 이 환자가 꾀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이 또 며칠 걸려요. 그 사이 병이 더 진짜 환자는 병이 더 커지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면은 호소인 몇 명이 따라 붙어도 도망가서 며칠 만에 잡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꾀병 자체 있을 수가 없는 게 밖을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원격지에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병원에서 그러니까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환자와 진료를 하고 그다음 독도에도 저희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독도에 있는 우리 그 경찰들의 어떤 질병도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그걸 진료를 하게 되고 독도에서 실제 뭐 필요한 것들 부착을 하게 환자가 되면 뭐 속병부터 여러 가지 병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신안군에 또 도서가 많이 있어요. 섬들이 벽지 산간 거기에도 이제 시스템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수출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이제 태국에도 17개 병원에 저희 시스템 들어가 있기도 한데 종합병원에.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는 그 국립 카자흐스탄 대학교 병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578만 불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크게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계약들이 그 카자흐스탄 하나 크게 계약되고 나니까 뭐 주변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인가는 저희 회사한테 계속 그 상담 요청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이 아주 재미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국내 1호 벤처 기업이자 또 대표 뭐 벤처 기업인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요즘 보면 뭐 도산하는 벤처 기업들도 많고 또 묶어서 질문을 드리면은 기업가 정신이 과거와 같이 참 찾아보기 어렵다. 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IMF 후에 이 벤처가 막 붐을 일으킬 때 99학년도와 2000학년도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의과대학보다 커트라인이 높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욕심을 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고 또 젊은 나이에 어떤 결과치를 빨리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성공의 스토리를 자주 들려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곧 욕심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욕심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벤처가 이제 붐을 일으키다가 인간은 2001년, 2002년 이쯤에 와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